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풍수와 명당 이야기 4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니까요, 휴양지나 관광지, 음식점은 북적거리는데 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6월 말에 아주 기쁜 소식인데, 6월 말에 예금 이자, 통장에 예금 이자가 탁 들어왔어요. 1254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소득세 170원, 지방세 10원, 이거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좀 눌러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한 분씩만 불자로 인도를 해 주시면 할TV는 더욱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애하면서는 지금 백중 기도 중입니다. 깜박 잊어버리신 분은 백중 기도와 칠석 기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애하면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셔도 좋고, 금인산 열애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망할 날을 모르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오늘이 행복한 것이고, 자신에게 병이 찾아들 날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오늘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도 망할 수가 있고, 나도 병들 수가 있고,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하며 더 부귀해지고자,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중국 풍수에서는 산보다도 물기를 더 중요시해서 산수를 음양에 비유하는 전통적 사고로, 물은 길한 방위에서 흘러 들어와서 흉한 방위로 나가야 한다 하고,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이 탁하지 않고 길게 흘러가야 하며, 직선으로 흐르거나 급하게 흐르거나 혀를 향해서 쏘는 듯이 흐른 것은 좋지 않다 했습니다. 이것을 득수법이라고 합니다. 풍수 사상으로 본 우리 민족의 자연관은, 주사는 주인이나 임금처럼 위협을 갖추어야 하지만 험악하거나 위압적이면 좋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 조사는 신하와 아내처럼 주산을 압도하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왕기가 서린 자리는 열자를 팔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왕자는 땅,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한일자가 되죠. 그리고 무덤 밑바닥이 이렇게 또 한일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열십자가 들어가면 임금 왕자가 되죠. 열자를 팔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명당에는 3대에 한 분씩만 써도 된다 합니다. 바깥쪽 좌청룡 우백호가 대음순, 안쪽 좌청룡 우백호는 소음순, 주사는 배꼽 밑에 툭 튀어나온 불두덩이고, 그 아래 입수처를 음핵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한민족의 자연관입니다. 그리고 닭이 1000마리가 있으면 봉이 1마리 있다 하여서, 우리는 조상님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 윗대 조상 중 어느 한 분은 분명히 명당에 묻혀 계실 것이다. 그 덕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꽃상녀를 태워보내거나 리무진을 태워서 보내는 이유는 생전에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지금 떠나는 저승길에서는 누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풍수를 굉장히 믿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정복한 후 2자씩 되는 쇠 말뚝에 쇠침을 박아서 한국 명산의 혈마다 깊숙이 박은 뒤에 또 그 위에 한자 되는 쇠말뚝을 깊이 박고 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꽉 막아서 숨통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우리 조상님들 묘 부근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그 뿌리가 시신을 덮도록 하고 혈자리를 끊어놓은 그곳에는 숯불이나 쇳물로 뜸을 떠버렸습니다. 그것은 장수가 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심통은요, 독사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산마다 용의 목이나 말의 목이나 노루목이나 거북목이나 장군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명당을 깔아 뭉겼다고 해서 한국이 망했나요? 그들이 우리 명산에 철침을 받고 해코지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약해졌나요? 아니죠. 그들의 철심 박는 심통은 못된 인간들 저주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심통을 부리기 전에는 그들도 승승장구하면서 조선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한 후에는 조선의 직위를 죽이겠다는 독심을 품고 철심을 박았지만 일본은 패망을 했고 한국은 독립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침탈은 범죄 중에서 중범죄입니다. 명당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다루는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까지 우리나라를 얕본 죄업의 결과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잦은 지진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고 쓰나미라고 하는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너와 내가 다 함께 잘 살자는 보살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묘지 쓰기에 부적합한 5대 산이 있습니다. 첫째, 동산인데 나무도 풀도 없는 민둥산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산인데 용이 오다가 뚝 끊긴 산을 말합니다. 셋째, 석산인데 흙이 없는 돌산을 말합니다. 네 번째, 과산인데 지맥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산입니다. 다섯 번째, 독산인데 이것은 홀로 서 있어서 생기를 받을 수 없는 산을 말합니다. 명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명당은 들어갈 적임자가 있습니다. 땅도 그 사람과 맞아야 합니다.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하듯이 땅과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똑같은 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명당만 찾지 말고 항상 마음을 바로 써야 합니다. 유하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 성계는 간신들의 간언만 듣고 최영 장군 목을 베버렸죠. 죄목은 상전나라, 그러니까 명나라를 징벌하려 했다는 그 무례함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원래 최영 장군을 존경했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최영 장군은 목에 칼을 받기 직전 내가 평생 탐욕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최영 장군 묘에서는 풀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죄목으로 목을 베인 최영 장군은 청렴 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부친의 유훈을 끝까지 지키신 분입니다. 전장에서는 훌륭한 장수였고 조정에 돌아오시면 아주 자상한 재상이었습니다.
부하들조차도 장군의 얼굴을 모를 정도로 청탁을 삼가신 분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장례에는 화장, 매장, 수목장, 조장, 풍장, 수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장의 경우는 마포 자루에 밀초를 몇 겹 두껍게 올립니다. 그러면 마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천년이 가도 상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마포 자루에 넣고 무거운 굴이나 철이나 돌 따위를 매달아서 파도에 밀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여 발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풀, 나무, 산이나 강 모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생기풍수에는 일광욕, 산림욕, 해수욕, 냉온욕, 토중욕이 있습니다. 토중욕은 여름철 우거진 나무 그늘 안에 흙구덩이를 파고 맨몸으로 들어앉습니다. 온몸을 흙으로 덮고 목만 내놓고 온종일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서 맨몸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나무의 생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잡병을 물리치고 회춘한 것입니다. 이때 큰 막대기나 회초리 같은 것을 들고 보초를 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뱀이나 독충, 모기, 벌레,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토중욕을 하고 나면 싱싱하던 나무가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강한 독기가 나무 뿌리를 통해 들어가서 나무가 죽게 되고 나무의 진가를 사람 몸에 모조리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섭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산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좋은 땅 기운과 만나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명당에만 매달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은 물이죠. 얼음만 보면 물이 아닌 것 같지만 얼음이라고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땅, 나쁜 땅도 모두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을 활용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팔이 있는데 두 팔 중에서 한쪽 팔이 약하다. 그래서 약한 팔을 안 쓰면 성한 팔도 고장이 나버립니다. 약한 팔이나 성한 팔이나 모두 한 몸이죠.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열반에 들면 다비식을 하고 사리를 채취하죠. 사리는 엄지손가락 반 정도의 구슬들이 수십 또는 수백 개씩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담석증이나 다른 이물질이라면 아파서 못 견딜 것입니다. 사리 채취 방법은 땅에다가 석자, 석치의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단지를 넣고 정한 수를 채운 다음 창호지나 삼배로 3번쯤 풀을 먹여 단지를 봉한 다음에 그 위에 단단한 청석을 2중 3중으로 쌓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소금과 숯을 두툼하게 깔고 또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 잘 다지고 나서 장작과 차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립니다. 차나무를 사용한 것은 냄새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식이 끝나고 나면 시신은 한 줌의 재로 남지만 그 스님의 수행 정기는 흙을 뚫고 숯과 소금을 통과하고 청석과 삼배를 뚫고 단지 속 중앙에 신령한 빛을 발하면서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만 남게 됩니다. 그 수행의 정기는 양기이기 때문에 음기인 물을 찾아 들어가서 신비의 결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혈맥이 있듯 땅에도 지맥이 있다고 했죠. 지맥이 잘 통하는 곳은 명당, 그렇지 않는 곳은 좋은 터가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나 좋지 않은 땅 위에다가 절을 지으면 절 부근의 지역의 기운이 명당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매일 절에서 중생들을 위한 기도 염불과 축원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기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찰은 명당이 되기에 사찰 주변의 과수원이나 전답에서는 절이 들어서기 전보다 20% 정도 수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게, 사업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불을 조용하게 틀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사의 조화와 흥망성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조상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4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딱 한 분씩만 불자로 이끌어 주셔도 할TV는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래쪽에 하트 안에 S자가 있는 곳에 땡스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백중기도 중입니다. 깜박하신 분은 백중기도와 칠성기도를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애하면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사찰입니다. 전화 상담도 좋고 아니면 금인산 열애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불교 활성화에 도움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